네, 안녕하세요. 이정환의 자가면역TV,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오늘은 테니스 엘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기성 척추염, 뭐 섬유근통 여러 가지 이제 자가면역성 통증 질환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그 통증 질환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관절 질환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또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관절 질환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, 아니면 일반적인 관절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하고, 그런 부분들을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건데요.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테니스 엘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낫지가 않고, 또 이제 연구나 치료를 해보면 좀 의사의 입장에서는 또 재밌기도 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테니스 엘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. 테니스 엘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새는 엘보라고 많이 합니다. 엘보라고 많이 해가지고 요 부위가 보통 이제 아프죠. 요런 부위들 바깥쪽으로 해서, 그래서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외상과라는 부위가 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,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운동들, 예를 들어 테니스라던가 뭐 아니면은 골프, 아니면은 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많이 쳤을 때 많이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위질을 많이 한다, 아니면은 뭐 이제 음식 하실 때 뭐 반죽을 많이 한다, 아니면은 뭐 타자를 정말 많이 친다, 이렇게 해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, 이런 식으로 팔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기게 되면은 팔꿈치를 이제 움직일 때마다, 그리고 운동이나 일을 할 때마다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테니스 엘보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은 이 테니스 엘보가 간단한 질환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아프고 조금 운동하거나 쓰면 아프고 해가지고 뭐 좀 쉬면 낫겠지, 아니면은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서 치료하면 낫겠지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, 그렇게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영상의 제목도 테니스 엘보는 왜 잘 낫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 테니스 엘보가 어떻게 생기는 질환인지,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는 예전에는 여기 이제 팔꿈치 관절에 있는 힘줄, 그러니까 힘줄이라는 거는 뼈랑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이어주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테니스 엘보라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그냥 소염제를 먹고 소염 주사를 맞고 하면 좋아진다,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, 이게 치료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는 요새 연구가 된 바로는 만성염증이라기보다 퇴행성 건증, 그러니까 퇴행성 힘줄의 어떤 병증,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 퇴행성의 어떤 힘줄 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처가 한번 나요. 상처가 한번 나면은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어야 되는데, 못 아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치게 되고, 다시 또 붙을만 하면 다시 다치게 되고, 이렇게 되면서 힘줄이 좀 너덜너덜해지고 조직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자,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이랑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팔꿈치의 어떤 힘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팔꿈치 힘줄이 뭐 골프를 시원하게 이제 많이 쳤다던가, 아니면 이제 일을 많이 했다던가 하면은 팔꿈치의 어떤 힘줄이 조금 찢어지게 됩니다. 조금 찢어지게 되죠.
이 상태에서 쉬어주면은 다시 붓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요. 그 몸에서 회복 기능을 통해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다시 이렇게 잘 보이시도록 할게요.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붙였어요. 근데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안 떨어지죠. 근데 이제 이쪽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상태인데, 이런 상태에서 골프를 다시 또 시원하게 쳐요. 그러면은 이게 찢어지죠. 찢어지는데 그 찢어진 상태에서 또 몸에서 이제 이거를 붙이려고 합니다.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. 자, 붙였는데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그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하게 됩니다. 다시 운동을 하면은 이게 더 찢어지고 또 붙어있는 상태이긴 한데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붙어있는 상태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테이프가 늘어나고 종이가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잘 안 낫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면은 염증 조직이 많다기보다 이제 퇴행이 진행이 되고 이제 비정상적인 조직들이 그 부위에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소염제를 아무리 복용을 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테니스 엘보는 조금 이런 그 반복적인 손상과 잘못된 치유 기전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인 염증과는 약간 다르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테니스 엘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는 빨리 낫지가 않고 사람들을 좀 고생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법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뭐 정형외과 쪽에서는 이제 체외 충격파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,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테니스 엘보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번 편 영상에서는 그 테니스 엘보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발생이 되고 어떻게 이제 왜 잘 안 낫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다음 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번 편 영상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, 테니스 엘보가 잘 안 낫는 이유는 일반적인 만성 염증이 아니라 그 반복적인 어떤 손상, 그 다음에 잘못된 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 회복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 이제 조직이 이상해져서 그 조직이 이제 계속적으로 팔에 영향을 주게 된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 엘보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